최원장의 부동산 경매입니다. 오늘부터 경매 또는 부동산 관련해서 유튜브로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최원장의 부동산 경매에 많은 시청 바라며 방송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 최원장의 부동산 경매 첫 방송 반값으로 진행되는 경매 아파트에서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한 해 부동산 경매가 많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반값 경매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항상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언제 사고 언제 파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2023년 한 해 과연 사야 될 시장인지 팔아야 될 시장인지 고민들을 해보셔야 되고요. 이제 부동산 투자에 2023년 한 해 주택을 취득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올 한 해 넘기지 마시고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부동산 반값 경매를 이용하셔서 저렴하게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게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첫 방송은 반값 경매로 진행되는 아파트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자, 아파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건 번호는 2022 타경 1036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사건 번호라 그러는 거는 이제 채권자가 법원에다 경매를 접수하게 되면 법원이 이런 사건 번호를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2022 타경 1036 이게 사건 번호고, 그 다음에 매각 대상 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 금곡리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토지의 면적은 19평, 건물의 면적은 25평입니다. 요 면적은 등기상 실평수,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전용 면적이라 그러죠. 그리고 분양 면적은 35평이고, 감정평가액은 5억 4,700입니다. 그래서 두 번 유찰돼서 최저가가 2억 6,300에 진행되는 반값 경매 아파트입니다. 자, 입찰보증금은 항상 입찰하시려 그러면 입찰보증금 항상 이 최저가의 10%를 준비를 하시고 법원에 가셔야 되고, 법원은 남양주 법원에서 경매 진행되고요. 매각일자는 2023년 2월 9일 날 잡혀 있습니다. 자, 채무자 소유자 동일하고요. 채권자는 여기 이제 보면 마킹 처리가 되어 있는데, 요즘 이렇게 마킹 처리하는 이유는 개인 신용정보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이 청구 금액은 채권자가 경매 신청 청구 금액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돈을 받아야 될 권리자, 즉 돈을 빌려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서 4억 1,400만원 받을 게 있어서 법원에다가 경매 청구한 금액이고요. 여기 채권액은 등기부등본상의 채권액입니다. 그래서 전체 6억 6천이 이 등기상의 채권액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매 내용을 보시면 해당 아파트는 15층 중에 2층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층수도 좀 제대로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기준층하고 저층하고 고층하고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아파트의 작은 단점이라면 2층이다 일단. 그래서 기준층에 비해서는 가격이 약간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감정평가서 요약은 이 아파트의 감정가 5억 3,700에 대한 감정가고요. 그래서 대지에 대한 감정가, 건물에 대한 감정가 포함해서 5억 3,700으로 평가된 거고, 감정평가한 날짜는 2022년 6월 20일. 항상 우리가 경매를 진행되는 사건을 보면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이제 이 가격이 언제 평가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6월 달에 평가된 금액이 5억 3,700이라는 얘기고요. 자, 밑으로 쭉 내려서 이제 권리사항 봐야죠. 우리가 이제 아파트 경매나 모든 경매를 볼 때는 권리관계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리관계를 보면, 자, 여기 말소기준이라고 포함 써 있죠. 말소기준. 말소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항상 등기에 선순위 권리를 말소기준이라고 그러는데, 말소기준이 되려면 선순위, 근저당, 가압류, 압류 또는 담보가등기, 전세등기, 경매등기가 선순위, 즉 등기상에서 가장 빠른 권리로 보면 이게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이 말소기준 권리는요, 이 등기 접수일 2021년 7월 28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1년 7월 28일 포함해서 뒤로 등기된 거, 이 뒤로 등기된 거 이후에 권리는 모두 다 말소시킵니다. 그럼 언제 말소시키냐? 낙찰자가 법원에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등기 신청을 하고 그러면 법원이 이 말소기준 권리 기준으로 해서 모든 등기를 다 말소시키고 소유자한테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그러면 여기부터 말소 다 말소되죠. 매각대금을 납부하면요. 그리고 이 소유권 자체도 당연히 말소되죠. 지금 채무자의 부동산이 매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 전체 말소가 되기 때문에 등기 권리상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누가 지금 거주하고 있냐. 여기 보면 이제 임대차 관계에 조사된 임차인 내용 없습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동산은 낙찰받고 명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부동산의 가치가 향후에 오를 수 있는 부동산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물건을 기본적으로 권리관계를 받고 가격도 받습니다. 그러면 기초적으로 위치 이런 걸 파악을 하고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야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아파트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4호선이 보여요. 그죠? 4호선 진접역이 있는데 이 4호선은 작년에 당고개역으로부터 연장된 노선이고요. 그래서 보면 당고개역에서부터 별내지구 별가람역 가고요. 그 다음에 오남역이 하나 생겼고 진접역 이렇게 해서 4호선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아파트가 역세권 지역이냐 아니냐를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도보로 역을 이용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파트와의 거리 관계는 한 900m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가면 900m 되고 좀 가로질러서 한번 재볼게요. 가로질러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쪽 길로 이렇게 통해서 간다 그러면 한 500m 나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500m 거리로는 길이 있는지는 자세하게 길이 있긴 있네요. 500m 이쪽을 통해서 걸어가면 500m 되죠. 그러면 한 600m 정도 치면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역세권 지역이고요. 그러면 일단은 역세권 지역 아파트다. 근데 이 아파트는 호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호재라는 거는 향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호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신규 고속도로가 2개가 개통이 될 예정에 있어요. 하나는 제2 외곽 순환고속도로로 조금 지도를 좀 줄여볼게요. 이제 포천에서 지금 한림 광릉 CC 있는 이 부분에 IC가 생깁니다. 요 IC 위치하고 직선거리로 아파트의 거리는 대략 한 5km. 5km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예요. 차로 이용하면요. 그리고 한림 광릉역에서 수동으로 갔다가 수동면에서 밑으로 월산 IC로 해서 화도로 이렇게 연결되는 제2 외곽 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될 예정이고요. 요거는 아마 2년 뒤에 아마 개통 예정이고, 화도에서 지금 이 라인 보이시죠? 화도에서 양평 구간은 2023년 12월 이내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호재는 제2 외곽 순환고속도로의 근접 지역에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또 하나는 이 남양주에서 송파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고속도로가 지금 계획 잡혀 있습니다. 그 도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저희 카페에 들어와 보시면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카페를 한번 볼게요. 이제 검색창에다가 이 내용 아무거나 하나를 쳐볼게요. 그러면 하남, 남양주, 포천, 민자고속도로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선을 보시면 진접 나들목에서 오남, 그 다음에 이 금곡 나들목 있죠? 이게 저 호평 평내 지역이에요. 그리고 덕소를 통해서, 그 다음에 팔당대교를 통해서
여기는 3기 하남 교산지구에 교산지구에서 쭉 내려오는데 중요한 거는 자 여기 보면 요 라인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건데 요거는 뭐냐면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입니다.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는 송파 오금에서 양평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나줘요. 이거는 2025년 착공해서 30년 완공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럼 이 도로가 연결이 되면 송파까지 진입이 굉장히 빨라지겠죠. 그래서 현재 현 위치의 아파트는 송파 쪽으로 강동 쪽으로 진입하려고 그러면 제일 외곽 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해야 돼요. 제일 외곽 순환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혼잡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고속도로가 뚫리면 송파로 진입하는 시간이 굉장히 가까워지고 혼잡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남, 남양주, 포천 이 고속도로는 현재 민자 적격성 조사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총 27.1km 왕복 4차선으로 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고속도로가 연결되면 제일 외곽 순환고속도로 상습 전체 구간을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해당 경매물건 아파트는 도로 사정이 크게 좋아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호재가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도로 환경이 크게 개선이 된다.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그 다음에 현재 송파로 진입되는 고속도로가 하나 생기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으로는 현재 4호선이 있어요. 근데 이 4호선이 지금 4호선이 새로 이제 여기 라인이 하나 추가돼요. 첫 번째는 오남역 통해서 별가람역으로 이 별내지구로 들어가면 이 별내지구에 8월달에 2024년 7월달에 암사에서 올라오는 8호선이 연장돼요. 그래서 암사에서 올라오는 8호선이 연장돼서 오면 2차 단계로 여기 4호선 별가람역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별내역에서 별가람역으로 8호선하고 4호선이 연결되면 오남역 통해서 그 다음 별내지구를 통해서 8호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호선을 이용하면 잠실까지 30분 이내에 들어갈 수 있고요. 잠실에서 환승하면 강남까지 접근 가능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 4호선 라인에 9호선이 계획 잡혀 있어요. 9호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노선은 확정된 건 아니지만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9호선 연장 사업 추진 고독에서 강일. 그래서 이거는 지금 확정돼서 이제 조만간에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2028년 개통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 노선은 현재 강동 보은역에서 강일까지 이렇게 연장되는 노선입니다. 이게 이제 4단계 사업이고요. 그 다음 5단계 사업이 뭐냐면, 이제 5단계 사업이 또 잡혀 있어요. 9호선 연장 5단계 사업, 왕숙 신도시. 지금 보면 여기까지가 이제 강일 고도까지가 4단계 사업 9호선이 들어온 거고요. 여기서부터 미사지구로 해서 왕숙 2기, 그 다음에 왕숙 1 신도시, 여기 나라고 적힌 거는 GTX B, 여기 신설될 지역입니다. GTX B는 인천 송도에서 마석까지 가는 구간이고, 이거는 2024년 착공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면 이게 이제 4호선이에요. 4호선. 아까 보여드린 별내역이고, 그래서 요 별가람역하고 별내역하고 8호선을 연장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 9호선이 왕숙 신도시로 해서 쭉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연결되느냐? 자, 여기 보면 이렇게 9호선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게 지금 4호선 연결된 노선이에요. 4호선. 그러면 4호선하고 9호선하고 연결돼서 진접역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경매로 매각되는 아파트는 현재 4호선을 끼고 있지만 향후에는 이 9호선, 그 다음 8호선하고 연결될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이 아주 크게 개선이 되고
또 도로 환경도 좋아지는 거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그 다음에 송파로 들어가는 민자고속도로가 하나 신설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민자고속도로는 바로 여기 생겨요. 그래서 양쪽으로 고속도로 이용하기가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향후 가격이 오를 수 있는 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투자를 할 때는 향후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부동산에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가치만 보시지 말고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게 되면 항상 투자에 대한 실패는 리스크가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스크가 적은 게 아니고 향후 이런 호재를 끼고 있으면 주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이 됩니다. 자, 오늘 최원장의 부동산 경매, 자, 첫 방송 아파트 반가 경매를 소개해 드렸고요. 앞으로도 좋은 물건, 그 다음에 좋은 정보, 최원장의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